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진도는 다 나갔고요. 이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율표. 그런데 그 주기율표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도 짚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율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린 이제까지 원소를 공부를 했죠. 원소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통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원소를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그래도 암기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들 다 특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원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이 바로 주기율표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원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깔끔하게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다루기 쉽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지만 이런 카드를 드릴 겁니다. 이 카드는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이 적혀있는 카드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리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편의상 이 원소들의 특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자 번호고요. 수소에 대한 특성들, 금속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태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상태는 이제 상온에서의 상태죠. 상온 25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기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2번 헬륨이고요. 비금속, 금속이 아니고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기를 통하고 그죠? 연성이 있고 전성이 있고 광택이 있고 이런 것들 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이 아니고 상온에서 얘들도 기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사실 눈으로 딱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금속 원소는 원소기호 빨간색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비금속 원소는 원소기호를 검은색 글씨로 쓰고자 합니다. 상온에서 고체인 원소가 있고 고체가 아닌 원소가 있는데요. 고체인 원소는요, 바탕을 좀 칠해보죠. 그죠? 바탕을 파랗게 칠해보려고 하고요. 고체가 아닌 원소는 바탕을 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접 까만색, 빨간색 글씨는 이 원소가 금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 바탕 색깔이 이제 파랗냐 아니면 원래 색깔 그대로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고체냐 고체가 아니냐의 상태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한번 원자 번호 순으로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순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하겠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20번까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 배열은 잘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길어요. 솔직히 이제 화면에 줄여놓으니까 이런 형태지. 여러분들이 해놓은 사이즈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이제 화면에 뚫고 나가죠. 너무 길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좀 표로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죠. 한눈에, 한 화면에 깔끔하게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인 거거든요. 빨간색은 이거는 이제 금속이고 이건 금속이 아니고 근데 막 좀 섞인 느낌이에요. 그죠? 막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돌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정리가 좀 좋은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뭔가 규칙이 보여요.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요, 금속이면서 고체인 애들이에요. 여기는 금속은 아니고, 어쨌든 고체인 애들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금속이 아닌데 고체도 아닌 애들이요. 됐어요? 그걸 지금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뭐예요? 금속이면서 고체. 빨간색 덩어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체인 그룹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금속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그죠? 또
금속이면서 그치? 이게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네요. 그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규칙성을 띈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의 원소 정리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잘라보려고요. 일단 이 20개를 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일단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지금 빨, 초, 노 한 덩어리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빨, 초, 노 한 덩어리 자른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내려봅시다. 일단 여기 자르고요. 자른 다음에 여기 먼저 내릴게요. 내리고. 그 다음에 요 그룹 내릴게요.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를까요? 여기 잘라서 요 그룹 내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룹을 내려주면 아까보다 훨씬 정리된 표가 됐네요. 그죠? 위치별로 특성들이 보여요. 이 위치에는 금속이면서 고체 상태인, 가운데에는 금속은 아니지만 고체 상태인, 여기는 금속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대부분 기체들이죠. 그래서 기체 원소들인 이런 훨씬 더 깔끔해진 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물론 이제 수소와 헬륨 얘들은 좀 예외 상황입니다. 조금 성질이 좀 독특해서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해주냐면 드디어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어떤 성질이죠. 그죠? 어떤 패턴이죠. 그런 것들이 활용되어 정리된 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해보라고 직접 만든 건데요. 제가 잘 만들었죠? 그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기율표의 특성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각각의 이 세로줄, 가로줄이 나름 의미가 생겨요. 이 주기율표를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가로줄입니다. 자, 가로줄이에요. 이 가로줄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자, 이거 가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불러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죠? 이 주기들의 특성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가로줄을 따라 원자 번호가 점점점 커지죠.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의 핵이 가진 양성자 수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보통 이제 양정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좀 무거운 원소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나타난 건데요. 세로줄이 좀 독특해요. 이 세로줄이라고 하는 것. 그죠? 1족, 2족, 이걸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 그죠? 근데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 족들은 좀 특성이 기본적으로 세로줄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들은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은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로겐이라고 할 거예요. 할로겐이라고 하는 원소들이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도 굉장히 성질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나름대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모여 있어서 경향성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한 가지 그냥 보고 갑시다. 자, 비금속 원소가 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주로 비금속들은 오른쪽에 모여 있죠? 전부 다 주기율표 오른쪽. 금속 원소들은 어디에 있나요? 주로 왼쪽에 모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초기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입니다. 멘델레이프란 사람이 처음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원소들을 여기저기 배열해 보면서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다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주기율표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든 거랑 비슷한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이제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의 탄생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주기율표는 어떨까?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륨과 수소는 조금 성질이 좀 독특하고요. 그 중에서 요 헬륨 같은 경우가요. 다른 애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네온이나 아르곤이랑 비슷하게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그 옥텟 규칙에서 그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운 원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는 우아한 형태를 보이는 원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륨은 그래도 네온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주기율표의 모습에 가까워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20번 이후에도 수많은 원소들은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더 다른 원소들을 또 붙여주죠. 그죠? 20번까지 원소에다가 21번부터 한 110번까지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주기율표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들, 족에 해당하는, 그죠? 여기는 죽이라고 했고요. 각각 가로로 주기, 그죠? 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얘들도 좀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면 한 족이 굉장히 유사한 원소들이 많이 모여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독특한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이제 58번부터 71번까지, 그리고 90번부터 103번까지는 따로 빼놨어요. 얘들의 이제 독특한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날은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원소들이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죠. 원소와 원소를 충돌시켜서 원자와 원자를 충돌시켜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는 2016년도 대한학교에서 얘기한 118번 노관훼손까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주기율표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보면 이 주기율표 중에 액체가 있어요. 나머지는 고체 아니면 기체거든요. 근데 액체가 있다면 여기 있죠. 수은. 얘가 금속인데 근데 액체예요. 그게 이제 정말 특성. 얘가 이제 브로민이라고 한 얘는 비금속이거든요. 근데 얘는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인 성질을 가진 상온에서 액체인 성질을 가진 애가 이 주기율표에 2개가 발견이 되더라.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기율표에서는 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기체들이죠. 상온에서 기체들. 그리고 빨간색들은 이제 전부 다 고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들은 이제 고체이지만 금속은 아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맛있는 컵케이크를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가 어떤 것이냐,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